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지난해 초에 유행했던 이 팟테크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올해도 폭염과 장마로 인해서 채소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집에서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보험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소비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생설계 원픽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진원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진원용 전문가님께서는요, 보험 리모델링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왜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루다 보니까 오래된 보험,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 그리고 요즘 의료 트렌드에 맞지 않는 보험들, 이런 보험들 리모델링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죠. 오늘 강의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원용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들과 또 고객님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진행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리모델링을 상담을 받으면 또 기존에 있는 보험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은 한번 저희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을 준비를 먼저 하기에 앞서서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저희가 보장 분석이라든지 보험을 기존에 점검을 해드리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한번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리모델링 상담을 한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4가지의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는 가입한 보험이 많아서 더 이상은 보험이 가입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리모델링 상담도 사실은 필요가 없고 나는 이미 보험료로 30만 원, 40만 원 납입을 하기 때문에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사실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많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나쁘다고 생각은 할 수가 없지만, 사실 이 보험을 내가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함과 동시에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 많은 비용을 낸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많이 내고 많이 나온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리고 저희도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가입시키기 위한 상담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먼저 점검을 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시청자님들이 비용은 내지만 돈은 돈대로 내고 나중에 받을 확률이 낮은, 너무 낮은 담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입 범위가 너무 좁아서,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아서 돈은 내지만 실제로 받을 확률이 적은 것들은 보험료를 좀 낮춰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고객님들이 실제로 보험을 가입된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협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협소한 것들을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것들로 보완을 하게 되면은 새로 이제 보험이 보완하게 되면서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존에 있는 보험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많이 도와드리기 때문에 많아서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보다는 내가 많기 때문에 이 비용이 실제로 낸 만큼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가 아닐까.
이 부분은 기존의 담당 설계사분 아니면 담당 보험 전문가분이 있으신, 거래를 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 고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분들을 통해서 리모델링 상담을 많이 받아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은 기존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어떤 상품을 이제 권유를 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입을 해갖고 돈을 납부를 하고 계시다가 그분이 한 1년, 2년 지나서 리모델링을 한번 하자. 더 좋은 게 나왔다. 아니면 과거에 있는 거는 너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리모델링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서 기존 보험을 해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실제로는. 정말 터무니없이 이거는 돈만 내고 받을 게 아예 없다. 이런 것들은 뭐 해지를 하는 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과거에 잘 가입을 하셨다면 그 상품을 무조건 해지를 하는 방법은, 아예 해지를 하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 상품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 아마 그동안은 리모델링 하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해지를 하고 다시 더 좋은 것들로 가입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진행을 한다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기존에 있는 보험을 해지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왜 불필요하고 왜 삭제를 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험을 해지해서 내가 손해가 생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네, 똑같은 얘기죠. 보험을 또 새로 가입하라고 하는 건 아닐까. 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제 고객님이 다른 분을 소개를 해 주셔도 이거 보험 리모델링 기존에 있는 보험 분석은 받아보고 싶지만 나는 더 가입은 안 할 것이다. 아니면 이거를 왜 분석을 해주냐, 더 가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영업을 목적으로 인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보험을 먼저 점검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왜 필요하고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필요 없이 기존 것은 안 좋고 이것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나는 고혈압, 당뇨가 있어서 어차피 보험을 더 가입을 할 수가 없다. 네, 이 부분은 과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는 보험 상담을 안 받아보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실손의료비가 없으신 분들, 실손의료비 보험이 없는데 과거에 이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실손을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런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셋 중에 한 가지의 약만 먹어도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도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약만 드신다면은 이런 조금 더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 있는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조금 더 저렴한 할증이 조금 더 저렴하게 할증이 되는 경할증 유병자 보험으로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실손 의료비도 실제로는 셋 중에 한 가지의 약만 드신다면은 실손 의료비도 약간 할증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보험을 거절을 당했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됐다. 이랬던 분들도 한번 방송을 보시고 지금은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많으시니까 실손의료비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걱정 안 하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험 리모델링 2단계를 한번 볼게요. 네,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각 담보의 필요성과 그리고 지급 확률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입 목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하는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고객님의 설계서 기존 보험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할 때 나는 상해로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얼마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 보장을 더 받고 싶다. 근데 교통상해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또 사고를 당했을 때 난 사망보험금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으세요. 이제 보시면은 기본 계약은 뭐 일반 상해 사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지만 밑에 내용을 보면 교통상해 사망, 교통상해 후유장애, 일반 상해 소득 상실 위로금 이런 담보들이 뭐 1억 원, 5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교통상해 사망은 받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또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은 사망을 목적으로 보험을 준비를 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요 세 가지의 담보만 빼더라도 약
2,400원 정도 보험료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실손의료비가 있고 뭐 골절 치료비, 화상 치료비, 뭐 상해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골절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골절, 뼈가 부러져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세가 조금 많아진다면 받을 확률은 높지만 사실 화상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 심재성 2도 화상,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전부 벗겨져 갖고 완전 새빨간색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뜨거운 물 부어서 뜨거 해갖고서는 받을 수가 없는 담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률은 떨어집니다. 이제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료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20만 원을 지급을 하는 대신 보험료는 114원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얼마 안 돼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뭐 받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100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지만 굳이 뭐 보험회사에 납입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사망보험금.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님들 사망을 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건데 사망보험금 질병으로 사망을 했을 때 2천만 원 지급을 받기 위해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약 7,500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비싼 담보이기 때문에 이제 사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녀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사망보험금은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분들도 아니면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낮추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사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이시면은 벌써 여기에서만 10,000원 가까이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뭐 식중독 위로금. 사실 식중독이 생겨서 우리가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통원 치료를 받고 보통은 집에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식중독 위로금은 3일 이상 입원을 해야 4일째부터 비용이 나오는 담보이기 때문에 사실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담보들을 좀 삭제를 함으로써 조금 더 비용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상해 사망 후유 장애 그리고 상해 사망이나 80% 이상 후유 장애가 됐을 때도 7천만 원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고 보험료도 이제 7,500원 정도 좀 많이 비싼 비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또 이것도 우리 시청자님들 사망을 목적으로 가입을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라는 담보는 사실은 필요한 담보이긴 하지만 80% 이상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만 받을 수 있는 담보라면은 사실상은 받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삭제를 해서 약 7,500원 정도를 보험료로 조금 더 절약을 할 수 있고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상해 사망이 아니라 교통상해 사망, 또 교통상해로 80% 이상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전부 삭제해서 여기에서도 한 4,000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라는 것들도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거를 10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갱신형을 가입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냥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좀 더 낮추면 좋을 것 같고 뭐 질병사망보험금이 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험료가 약 65,000원 정도 지불이 되고 있고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때 또 5,800원 정도 그다음에 질병 80% 이상 질병으로 인해서 80% 이상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뭐 1,000원, 몇백 원 이런 것들을 빼다 보면은 보험료는 약 2만 원, 3만 원 이 정도로 좀 더 낮출 수 있게 되고 이제 세세하게 약관 같은 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암 수술비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개가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고객님 대부분은 나 암 수술 받으면은 200, 200해서 400만 원씩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는 첫 번째에 있는 200만 원에 대해서는 80%인 160만 원이 첫 수술 시에만 지급이 되고요. 두 번째에 나와 있는 200만 원에 대해서는 약 40만 원이 수술당 나오기 때문에 첫 회 수술에만 합해서 2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2회부터는 40만 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암이 한 군데에서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보완을 하는데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손의료비를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손해보험사는 주계약에 대한 기본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료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비만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료가 뭐 4만 원, 5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보통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비를 과거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을 위해 비싼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의 실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과거에 2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좋아서 우리 시청자님이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이 실손 하나 때문에 보험료를 약 11만 원에 가깝게 이렇게 납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분들을 보니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비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한 4만 원, 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 이미 다른 담보는 14만 원 정도에서 전부 삭제를 해서 실손의료비만 남겨놓으셨고, 사망보험금이 이제 4천만 원, 담보기간이 이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보장기간도 이제 종신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벌써 6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시청자님과 같이 해당 이제 고객플라자에 내방을 해서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얼마까지 감액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특이하게도 500만 원까지 감액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손의료비는 감액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함으로써 실제 보험료는 11만 원에서 약 5만 5천 원 정도로 저희가 감액을 해드렸고, 이렇게 감액을 함으로써 이제 다른 보험들도 불필요한 것들을 감액을 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비용이 다시 조금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 4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분적으로 해지를 한 거거든요. 그 해지를 한 거에 대한 해지 환급금을 약 1,800여만 원 정도 이제 지급을 받으시면서 이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보완을 하면서 새로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낮추면서 리모델링이 이제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해지를 하고 지금 4세대 실손으로 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보험, 실비보험이 내용이 좋고 그리고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 납입 여력이 된다면은 과거의 실비를 조금 더 유지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올랐을 때 그럴 때 전환을 좀 고려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수술비나 입원비 보험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이제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 보험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새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저희가 보완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전과 후, 보장 내용하고 보험료까지 비교를 해드리는데 한 고객님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리모델링 전 그리고 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보장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밑으로 한번 보게 되면 기존의 암 진단비는 4천만 원에 암 수술비는 2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거를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암 수술비도 수술 회당 1,00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리모델링이 되었고, 또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유사암 진단비, 갑상선에 포함된 유사암 진단비도 기존에 1,500만 원이었던 거를 3천만 원으로 저희가 이제 증액을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갑상선암인 유사암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기존의 수술비 60만 원만 지급이 됐던 거를 1,000만 원 가까이 약 900만 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혈관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뇌혈관 수술비 각 1,500만 원씩 지급이 설계가 되어 있던 거를 진단비를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를 1,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에 심장병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죠.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가 빠져 있었고, 이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이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것들을 저희가 심장 근육, 기타 심장병, 심장 근육에 대한 질환까지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내용을 많이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혈전용의 치료비도 기존에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증액을 해드리고요. 기존에는 우리 고객님이 1에서 8종 수술비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1에서 8종 수술비는 종류를 1에서 8종으로 조금 더 세분화를 했고, 이 수술의 단점은 이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질환으로 수술을 하고 재수술을 했을 때는 1년이 지나야만 재수술에 대한 보험금도 이제 지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1에서 5종 수술비, 그리고 비급여에 대한 수술, 그리고 매회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담보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 마지막으로 3% 이상 지급받는 것도 기존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리는데, 이제 보험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월납입 보험료는 기존에는 17만 9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18만 6천 원으로 약 7천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7천 원 정도는 오르게 됐지만 이 총 납입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8,7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셨어야 됐고요. 리모델링 후에는 약 4,400만 원만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총 납입 보험료 차익은 4천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좀 줄여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실제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약 10,000원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갱신형으로 보험이 좀 많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갱신형으로 가입이 된 부분들은 우리 20년마다 갱신돼서 보험료가 오르는 거를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나이가 이제 30세 이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80년 이상을 이제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약 7, 80년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를 20년으로 전부 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이제 준비를 해드림으로써 총 납입 보험료가 많이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험료는 7,000원밖에 안 올랐지만 보장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 내 기존에 있는 보험을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추가로 뭔가를 또 가입해야 돼 해서 비용만 더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이 기존에 내고 계시는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 아니면 조금 더 낮아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수준에서 보장 내용을 훨씬 더 보완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많이 도와드리니까 주변에 전문가님들이 있으시다면은 꼭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모델링 시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보험의 분석을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해야 돼요. 담보 하나하나 좀 보고 삭제를 할 수 있는지, 삭제를 하면 얼마 정도가 줄어드는지 이런 분들을 좀 상세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고 이 부분이 상세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기존 보험은 그냥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이므로 과도한 비용 소비는 삼가한다. 암 진단비를 1억 원을 가입을 하면 당연히 암 진단을 받으면 1억 원을 받아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시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하지만 보험은 미래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를 하는 거지 내가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안 걸리게 되면 사실은 그냥 버리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정한 비용 수준을 잘 좀 정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보험이 불필요한 보험이라면 그동안 낸 비용이 아깝더라도 미련 없이 해지를 해야 합니다. 내가 20년 납으로 가입을 했는데 벌써 12년을 납입을 했다. 앞으로 8년만 내면 납입이 끝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이거는 돈은 8년만 내면 끝나긴 하지만 사실은 다 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을 만약에 받으신다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미련 없이 그냥 해지를 해서 환급금을 가지고 다른 보완하는 거에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죠. 실손의료비를 이제 과거에 보장이 좋은 상품으로 가입을 했더라도 사실 나중에 전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손의료비는 내용은 좋지만 이 갱신 시 갱신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4,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내고 계시는 게 나중에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납입도 못하고 그때 가서 이제 너무 비싸다면 이제 그 당시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전환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리모델링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후에 월 납입보험료뿐만 아니라 총 납입보험료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대로 총 납입보험료는 4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월 납입보험료는 7천 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랐다고 해서 너무 비싸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총 납입보험료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시 주의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거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2세대, 1세대 가입하신 분들이 좋기 때문에 유지는 하지만 사실 갱신 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어떤 제 이제 고객님의 문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 9월 달에 이제 갱신이 됩니다. 다음 달에 갱신이 되시는데 이걸 작년에 받으셨어요, 문자를. 기존에 4만 7천 원 내고 계시던 게 이제 14만 원으로 오른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분은 이제 5년마다 갱신이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9월 달에 갱신이 되고 5년 지나면은 보험료는 당연히 20만 원 중후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지금 건강한데 이 보험료를 내고 실비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분은 이제 50대 중반이셨지만 다음에 갱신할 때는 이제 은퇴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되니까 기존에 가입된 실손의료비가 내용이 좋더라도 나중에 전환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리모델링 상담을 이제 주변에 계신 전문가들로부터 받게 된다면은 내가 실손을 전환을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좀 많아질 테니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예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갱신형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 갱신형 보험은 갱신 시 얼마나 오를지 모릅니다. 실제로 설계사들도 많이 안 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5년 만에 암진단비가 5,000원에서 12,000원
네, 입원비도 4,000원에서 11,000원, 1,800원, 3,700원 이렇게 2배 이상 보통 5년 만에 갱신시 이렇게 많이 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뭐 5년 갱신, 10년 갱신, 특히 20년 갱신, 갱신 주기가 길면은 그만큼 이 상승폭은 커지거든요.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갖고 갱신형보다는 가급적이면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기를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원영 전문가였습니다. 내가 낸 돈 그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낸 만큼은 보상을 받는 게 맞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감한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꼼꼼한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진원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중권 전문가님 그리고 진동균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실손보험 전환제도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약관이 달라지고 세대별로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전환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선택인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정말 똑부러진 해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실손 의료비라고 하면 이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가입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서 이제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실비가 지금까지 이제 바뀌어 오면서 점점 안 좋아졌다, 불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비를 전환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안 좋고 무조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비 전환이라는 게 반드시 안 좋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 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다른 보험은 몰라도 이 실손보험은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사례를 설명드리면 먼저 식당에서 일하시는 56세 여성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때 설계사분 통해서 실손 의료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가입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실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잔병 치료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실비 혜택을 보신 적이 있어서 이거를 해지는 원치는 않으시고 그런데 보험료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내가 지금은 일을 해서 괜찮은데 과연 내가 은퇴 이후에도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실비 하나를 두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가 이번에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입보험 사례를 먼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보험을 두 가지를 가입하고 계셨는데 하나는 M손보의 상해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절진단비 30만 원,
그리고 골절 수술비 50만 원 이렇게 골절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해 종수술비가 최대 500만 원, 다치셨을 때 이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수술비,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가 100만 원이 들어있는 상해보험이 납입보험료 11,890원, 20년 납 80세 만기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던 게 실손 의료비였어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를 살펴보면은 이제 질병 상해 각각 입원 의료비가 5천만 원, 그리고 통원 의료비 25만 원, 그리고 약제비 5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12만 5,771원을 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보험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내시고 계신 보험료의 대부분은 지금 실비에 치중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실비를 11만 원을 내고 계시는데 이 11만 원이 1년의 총 계산을 해보면 13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께 실비 지금 잔병 치레로 병원을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병원비 130만 원 이상 나오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시청자분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은 차라리 그 돈 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으시고 그 돈으로 병원비를 결제하시는 게 더 이익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딱히 답변을 하진 못하셨어요. 물론 이제 내가 큰 병에 걸려서 1년에 13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돈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 한 번을 위해서, 내가 그때를 위해서 내가 매번 청구하는 보험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손해를 보시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께서 알고 계셨지만 실비는 갱신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을 하셔서 괜찮지만 이게 과연 나중에 은퇴를 하고 보험료가 올랐을 때도 이 부분을 유지할 수 있으실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실비는 지금 유리하지 않다. 리모델링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병원비보다도 보험료가 더 비싸 버렸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먼저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좀 유지를 하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들어있는 담보들도 적당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길 권해드렸고요. 우선 실비 전환부터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비는 최근에 나온 이제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드렸는데요. 급여, 비급여 나와서 질병급여 5천, 질병 비급여 의료비 5천, 상해급여 의료비 5천, 상해 비급여 의료비 5천, 그리고 3대 비급여죠.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 이게 최대 350만 원까지 해서 납입보험료 16,24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비 전환할 때 이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비교를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입하셨던 2013년 3월에 실손 의료비랑 그리고 지금 전환하신 전환 실비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 이제 기존 실비는 받는 금액이 이제 내신 보험료의 90%였어요. 그런데 이제 전환을 하시면서 급여 부분은 80%, 비급여 부분 70%로 이제 10%에서 20%까지 많이 줄어든 상태죠. 그런데 이제 자기 부담금의 경우는 최대가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험금을 100%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존에는 이제 11만 3,800원이 넘는 돈에서 이제 16,000원이라는 거의 20% 정도로 보험료가 줄어든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줄어든 보험료로 실비를 보강할 수 있는 다른 보험을 한 가지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게 다음 자료에서 보실 이제 수술비 그리고 암보험입니다. 그래서 우선 20년나 20년 갱신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더라도 20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 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일반암, 유사암 진단비 각각 500만 원씩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암 치료 받을 때 돈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잖아요. 표적항암 의료비, 심포괄수가제 변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3천만 원을 준비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받으실 수 있는 항암 방사선 약물에 대해서도 3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뿐만이 아니라 심장이나 뇌혈관 같은 것도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비 1,000만 원 준비해 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상해 보험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질병 1,8종 수술비로 최대 500만 원, 그리고 상해 입원 의료비를
1일당 1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비 전환을 통해서 내가 실비 외에 다른 부분을 강화를 할 수 있고 현재 연령을 고려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도 크게 만족을 하셨습니다. 네, 실손보험을 하나 전환했을 뿐인데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덕분에 발생했던 이 잉여 금액으로 또 다른 보험으로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봤는데요.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주의하실 때 실비 전환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요. 실비 전환할 때 보험료도 줄어들지만 내가 받는 금액도 줄어든다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지병이 있거나 병원에 자주 가거나 내가 주기적으로 뭔가 검사나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내가 1년에 내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보다 받는 보험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철저하게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비 전환의 경우에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신질환을 통해서 가지고 계셔서 약을 드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전환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비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면 실비를 바로 해지하셔서는 안 됩니다. 먼저 리모델링 할 때 실비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험사의 심사를 꼭 넣어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통과가 되었을 때 해지를 하셔야지 손해 없이 실비를 계속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실손보험을 전환하기 앞서서 평소 본인의 병력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나은 전략일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MZ세대의 보험 가입입니다. MZ세대들 경우에는 재테크를 주요한 자기 개발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적절한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또 MZ세대들의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죠. 생활에서 포기하는 것들도 참 많을 텐데요. 포기할 수 없는 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Z세대 하면 똑똑한 소비자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들의 보험 가입이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한데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1980년대생 이후의 분들을 저희가 이제 통칭 요즘에는 MZ세대라고 일컫기는 하는데요. 이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만 사회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세대입니다. 예를 들어 뭐 출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애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적인 것들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포기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좀 도래는 하겠지만 노후에 대한 대비거든요. 뭐 기존에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현재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으로 노후 자금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노후에 이제 내가 의료비에 대한 것들도 일종의 노후 대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이 MZ세대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한 이유는 노후 대비도 자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후 의료비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3포 세대를 넘어서 M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건강한 미래는 포기할 수 없겠죠.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사례를 주셨던 분은 여성분이시고요. 2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시는 건데 작년에 이제 그 새롭게 직장을 이제 처음 사회초년생 첫 발을 내디딘 거죠. 1년 정도 이제 지나니까 어머님께서 기존에 준비하셨던 보험을 이제 너가 납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물려받은 내용이었는데요. 내용을 봤는데 이제 연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제 본인께서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에 대한 급여가 사실은 많지는 않다 보니까요. 따라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확실하게 좀 내용을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좀 유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상담을 주신 내용인데요. 먼저 자세하게 가입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H생명의 CI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으로는 일반 사망 1억 원과 재해 사망 2억 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2대 혈관 진단 진단비인데요. 보장 범위가 협소하죠. 각 5천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암으로 입원하셨을 경우와 통원하셨을 경우에 일부 내용과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 최대 300만 원까지인데 보험료가 23만 974원입니다. 20년 납입하시는 상품인데요.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건강보험치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같은 회사의 통합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가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반 사망보험금 5,600만 원이거든요. 납입보험료는 20만 원이고요. 마찬가지로 20년 납입을 하시는 건데 상품 명을 보면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물려받으신
사연을 주신 시청자님 분께서는 이게 연금으로 알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물려받은 보험인데 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신보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현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께서도 내가 연금으로 가입한 게 과연 종신자가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연금보험으로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S화재 실손보험으로 알고 있는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상해 사망, 질병 사망이 1억 원, 2천만 원 정도가 가입되어 있으시고 마찬가지로 또 상해 질병 고도 후유 장애가 2억 원과 1억 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각 3천만 원, 암 진단비 3천만 원과 실손의료보험, 2세대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고 보험료는 51,780원인데 대부분의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가입하셨을 때가 15세 전후였거든요. 따라서 85년 납이세요. 100세 만기고 특약이 전부 갱신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가지의 그 가입 내용을 좀 문제점은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보험료가 이제 사망 쪽에 치우쳐되어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으로 알고 가입되어 있던 종신보험 그리고 연령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갱신형 특약이 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납입하는 기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기존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네, 20대 사회 초년생에게 48만 원이 넘는 보험료는 정말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해결책을 내어드리기 전에 기존에 좀 병력이 있으셨어요. 젊으신 분이긴 하신데 2019년과 2020년에 백내장 수술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고 2021년에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자궁 근종과 난소 낭종이 발견된 경우였거든요. 이렇듯 이제 리모델링을 마음먹으신 시점에서 내가 기존에 어떤 병력을 갖고 있는지를 상담을 받는 분께 사실 자세하게 안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의 병력을 내가 숨긴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고 제대로 보장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사연을 주신 시청자님에 대한 병력을 각사의 이제 내용을 고지를 하고 이제 심사 결과를 받아봤을 때 가장 좋은 조건이 K손해 어린이 보험이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단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 암에 대한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 원입니다. 플러스에서 이제 암 진단비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은 암에 대한 치료비도 준비를 가능하시면 하면 좋은데 그게 바로 이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나 최근에 좀 핫한 이슈인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그리고 뭐 항암 방사선 세기 조절 방사 치료비, 양성자 방사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는 7천만 원 그리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받으셨을 경우에 기본적인 수술비 100만 원, 40만 원 플러스 종수술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최대 1,000에서 1,500만 원까지 더 많이 받게끔 추가 형식으로 좀 해결책을 꾸려봤고요. 그리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후유 장애인데 80% 이상이 아니라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3%부터 보장 가능한 상해 후유 장애 1억과 질병 후유 장애 2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보험료는 10만 2,887원입니다. 마찬가지로 20년 납입하고 100세 만기고 일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만 갱신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셨을 때 혈관 진단비가 빠져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K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들은 다 좋기는 한데 혈관에 대한 진단비나 아니면 이제 수술비, 기타 내용들이 좀 비싸게 보험료를 받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L손해보험사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뇌혈관으로 이제 진단받으셨을 경우에 진단비 3천만 원과 수술비 3천만 원 그리고 특정 심장 질환 진단에서 부정맥과 심부전증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2천만 원 들어가 있는 진단비를 총 두 개 합쳐서 한 3천만 원 정도와 수술비 3천만 원 그리고 뇌경색증 혈전 치료비와 급성심근경색증 혈전 치료비 각 3천만 원에서 보험료는 48,045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앞서 K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동일한 내용이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6만 5천 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L손해보험으로 복합 설계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갖고 있었던 S화재 건강보험이 있었거든요. 아직은 젊으시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기존에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품을 좀 유지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계약을 최소로 줄이고 실손보험만 남겨뒀을 때는 보험료가 25,050원 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이제 건강보험에 관련돼서 납입했던 보험료가 한 28만
한 2천 원 정도가 됐었는데 리모델링 이후에는 17만 5천 원 정도로 좀 10만 원 정도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연금으로 알고 있었던 종신보험은 아까 진호연 전문가가 리모델링 키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맞지 않는 거라고 하면 납입 기관과 상관없이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으로 준비하시기에는 아직 젊으시고 제대로 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하면서 생긴 해지연금이 있었습니다. 1,500만 원가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일시납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고 같은 이제 D생명보험사에 월납 20만 원과 20년 납입하시는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 상품의 특징은 내가 가입 시점에 최저 보증 금액을 알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측한 연금 예상 금액이 아니라 가입 시점에 정해져 있는 연금 금액을 알 수가 있고 펀드에 이제 투자되는 수익 기대 수익률에 따라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수령 가능한 상품인데 총 납입 보험료가 한 6,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월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58만 5천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월 받으시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만약에 사연 주신 시청자님께서 65세 때부터 100세까지 수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총 받으시는 금액이 2억 4,57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납입하시는 금액 거의 한 4배 가까이가 연금 수령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저보증 연금 적립액이라고 하셔서 납입 개시 시점에 중간에 해지를 하시더라도 최저 보증해주는 금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금액도 1억 3천만 원 정도 보증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고위험에 대한 고수익에 대한 연금이 아니라 나는 좀 어느 정도 탄탄한 좀 기본적인 것들로 보증이 되어 있는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식의 연금 상품을 선택하면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위험 없이 준비하는 연금 준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복합 설계 덕분에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게다가 이 연금 목적에 맞는 보험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밖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 장기를 납입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은행 이제 그 백년 행복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수도권에서 1인 생활비가 한 198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현재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내가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 수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못 미치는 한 100만 원 내외 정도의 수령 금액이 대부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모자란 부분은 사적연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젊으실수록 적은 금액을 납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 목적 자금을 좀 빨리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이제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 말고 최소한의 금액으로라도 좀 일찍 시작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적은 돈으로 똑똑한 소비를 원하는 이 MZ세대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궁금증 만나볼게요. 최근 나온 4세대 실비는 본인이 받은 만큼 보험료가 오른다라고 하는데 큰 병에 걸린다면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거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제라고 해서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보험료가 갱신될 때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걱정을 하시는 게 나 이제 큰 병 걸려서 돈 많이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음번에 갱신될 때 보험료가 뭐 큰 폭으로 오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히 보험료 차등제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든가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많이 받더라도 이 보험료 차등제에서 기본적으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뭐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치매라든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이실 경우에는 역시 보험금 차등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가 큰 병 걸렸다고 해서 보험료 큰 폭으로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접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도 이어서 만나볼게요. 현재 사정이 어려워져서 납입하고 있는 이 연금을 잠깐 중지할 수 있을까요? 중지하고 싶죠. 중지하고 싶은데 연금 상품의 대부분은 중간에 납입 중지를 하실 수 있는 제도는 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유니버설 내가 가입한 상품에 유니버설자가 들어가 있는 종신이나 저축 상품이 일부는 가능한데 그런 유니버설자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납입 일시 중지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일부 상품에서는 납입 종료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일정 기간 약정 금액 기간을 납입을 하고
퇴직을 내가 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폐업을 했다라는 상황이 일단 증명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각 그 상품에 대한 요건에 맞추게 되면은 납입 종료가 되면서 차후에는 납입을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을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